밀라노, 베로나, 피렌체, 오르비에토 등 이탈리아의 주요 여행 명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유럽 여행 중 프랑스, 스위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갑니다. 관광버스로 스위스 국경을 넘어 밀라노, 베로나, 피렌체를 거쳐 베네치아를 보고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비에토를 돌아봅니다. 밀라노. 저녁에 도착하여 석식을 하고 밀라노 시내로 갑니다. 조명에 비친 성당이 아름답네요. 밀라노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두모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 곳으로 높이 157m, 너비 92m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여긴 뭔가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아는 쉽게 표현하면 밀라노 시내에 있는 쇼핑센터입니다. 유명 건축가인 주세페 맨 고니의 작품으로 르네상스 양식의 장식이 돋보여서 특히나 아름답습니다. 패키지 관광 일정상 밀라노는 밤에 도착, 간단히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칼라 극장.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스칼라 극장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상. 다재다능했던 당대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상이며 아래는 4명의 제자들의 상이라고 합니다. 밀라노에서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실 경우 예약을 해서 그의 최고 걸작인 최후의 만찬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조명은 밝게 비치고 있네요. 이슬 비오는 도로에 우리에게는 낯선 트램이 다닙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알프스 산맥을 지나는 긴 여정으로 피곤합니다. 다음 날은 이례없는 폭우로 강물도 많이 불어난 베로나입니다. 베로나. 아디제 강의 환상선에 자리하여 홍수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베로나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 아디제 강 유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며 전통 미술품과 건축물, 공연, 예술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관광지이며 인구는 약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베로나 아레나 원형극장. 여름에는 베로나 오페라 축제가 열려서 고대 로마 원형극장에서 공연보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원형극장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이다, 카르멘 등 유명 오페라 공연을 볼 수 있는데 티켓도 5만 원 내외부터 시작해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고 합니다. 누구의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례. 베라 광장을 지나 상점들을 둘러보며 줄리엣 집으로 갑니다. 줄리엣의 집. 줄리엣의 도시, 사랑의 도시로 유명한 베로나인 만큼 줄리엣의 집에는 관광객이 많았고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마당에는 줄리엣 동상이 있는데 가슴을 만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으려고 줄 서 있네요. 동상이지만 가슴에 손은 심하네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틋한 사랑 얘기를 느끼게 하며 벽에도 수많은 소망과 사연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젤라토. 카페에서 잠시 쉬며 유명한 젤라토를 먹어봅니다. 젤라토는 우유, 달걀, 설탕과 천연 향미 재료를 넣어 만든 신선하고 지방 함량이 낮은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입니다. 피자 가게이네요. 자유시간을 얻어 두루 돌아봅니다. 동네 시장의 입구, 공동 우물 같은 곳에서 인증샷도 해봅니다. 피곤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호텔에서 휴식을 합니다. 아침 일찍 2시간여 버스를 타고 피렌체로 갑니다. 피렌체, 이 영어로 프로렌스라고 일컫는 피렌체는 이탈리아 역사에서도 수백 년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유럽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해왔고, 지리적으로도 이탈리아 중북부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중세 유럽의 무역,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었으며, 현재는 토스카나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라고 합니다. 산타 크로체 성당. 산타 크로체 성당의 아름다운 전면부는 19세기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오른쪽 옆에 산타 크로체 성당 박물관이 있습니다. 단테의 동상. 1929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시인 단테는 신곡으로 유명하며 이곳에 단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베키오 다리. 아르노 강에 놓인 다리 중 가장 오래되었고, 다리 위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이색적이라고 합니다. 중세에는 푸주간이 있었던 곳이었다나 지금은 보석장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다리의 중간쯤에 포토존이 있고, 상반신만 있는 동상의 주변에는 많은 자물쇠들을 기념으로 걸어두었습니다. 다음 여행지인 시뇨리아 광장으로 이동합니다. 시노리아 광장. 16세기 초에 2명의 교황을 배출한 이탈리아 귀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귀족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메디치 가문이 소유한 조각상을 야외에 전시하여 장관을 이루는 데다 각 작품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투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료로 마차를 타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만능의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도 피렌체에 살았으며 이 가문의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테 박물관. 피렌체 두오모, 산타 마리아 로벨라 델 피오레 대성당.
피렌체 대성당은 붉은 기와돔, 컬러 대리석 외관, 우아한 종토탑으로 유명한 랜드마크인 1200년대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색색의 대리석으로 장식된 외관이 아름다운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의 별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가죽 제품 상점과 카페를 들러 다음 여행지로 갑니다. 오르비에토. 트램과 버스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오르비에토는 이탈리아 옴브리아주 테르니도에 위치한 코문의 지금의 자치단체이며 응해암으로 된 넓은 뷰티의 평평한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오르비에토 성당. 오르비에토 성당은 금빛 외관에 반짝이는 모자이크가 줄지어 있는 1300년대 성당으로 프레스코화가 가득한 예배당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벽과 천장이 온통 미술 작품이네요. 밖으로 나와 인증샷도 남기고 돌아봅니다. 기둥과 측면 외곽도 일자의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성당을 지나 작은 전통의 민속마을 쪽으로 갑니다. 골목에 몇몇 기념품 가게 등 상점도 보입니다. 터널 같은 것도 지납니다. 웬 사자가 깜짝 놀랐네요. 작은 은행 지점도 있네요. 마스크맨도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처럼 주민들이 살며 소형차도 다닙니다. 도로도 사각의 돌을 조립해서 만들어 천연적이고 튼튼해 보입니다. 언덕 끝쪽으로 가니 성곽이 보입니다. 오르비에토 이 도시지역은 세로로 솟은 응해암 절벽 위에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극적인 한 곳이며 투파라고 불리는 같은 재질의 석재로 만든 성벽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흐려서 석양은 잘 보지 못하나 이제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오르비에토를 보고 소유롭 투어 마지막 일정인 로마로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꾹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ife is real and honest.